더 새로운 것, 빠르고 앞서가는 것을 쫓는 요즘 시대에 반해서요.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현재와 전통을 잇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한자리에서 묵묵히 한 땀 한 땀 우리의 전통 작품을 지으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지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무형문화재 침선 보유자이자 복식 연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조정아님의 인생책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항구동 11번지. 나는 지금의 영일대 해수욕장 맞은편 산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까지도 포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토박이다. 어렸을 때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딸이 넷이었는데도 꼭 셋째 딸인 나에게만 일을 시키셨다. 다림질을 하고 계시면 내가 천을 잡아드렸고 옷감에 풀을 먹이고 그것을 다시 삶고 널고 다듬는 것을 도와드렸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광목과 삼배, 모시, 두루마기 같은 일반적인 생활 한복의 기본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때의 모든 일상들이 지금 침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소질을 미리 알아보신 어머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혼을 해서도 집에서 아이들 옷을 만들고 한복을 짓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생스러우니 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다. 하지만 한복을 지어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에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익히며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3년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복 기능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도 한복을 만들고 있었기에 관심이 갔는데 포항에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책으로 독학해 한복 기능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 내 이름을 건 우리옷 교실을 거쳐 1997년 지금의 자리에 한복 학원을 열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침선을 배우는 데 사용했다. 당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업을 들었는데 교통비에 재료비와 수업료로 쓰느라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고 애들 옷은 얻어 입히고 떨어지면 기워 입혔다. 엄마, 나는 옷을 안 사줘도 되는데 승민이 옷 좀 사줘. 큰아들의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멍해졌다. 옷을 지어 돈을 벌지 왜 그렇게 돈을 써가며 앉아서 바느질만 하고 있어?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 나를 아는 지인들도 안타까워하긴 마찬가지였다. 나도 물론 한복을 주문받아 판매를 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침선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이었다. 하나를 배우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있었다. 명지대 조효순 교수님께 복식사를 배우면서 침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성균관대 궁중복식원에서는 궁중복식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11호 침선장 선생님의 배움을 통해서는 사대부가의 복식 이수자가 되었다. 또한 건국대 디자인대학원에서는 출토 복식과 이론 등을 배우면서 총 23년간 서울으로 가며 나의 배움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멀리서 온다고 애 많이 쓰시죠? 솜씨가 야무지고 참하네요. 스승님들로부터도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1996년도에 한 공모전에 출품한 한복이 은상을 받으며 독일의 한국 의상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듬해 월드컵 로고를 새겨놓은 한복 발표회 반응이 굉장했었다. 이후에도 여러 패션쇼와 수많은 전시회에 참가해오며 작품 활동을 해오다 2018년에 사단법인 한국중요무형기능협회로부터 하늘이 내린 솜씨,
혹은 그 사람의 솜씨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뜻의 천공 증서를 받았고, 작년에는 포항시 향토 침선장으로 무형문화재 1호 지정을 받으면서 나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들이 거의 다 해소되었다. 그동안 말없이 나를 지켜봐준 남편과 아이들이 특히 기뻐했다. 현재 한복과 관련해서 내 개인이 배울 수 있는 침선의 기량은 어느 정도 익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더 만들고 싶은 유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세월이 간 줄 몰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했다. 처음 서울에 가서 시작한 수업부터 마칠 때까지 재봉틀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손으로 만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나에게는 100여 가지가 넘는 우리의 전통 복식들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다. 한복은 이 시대의 문화유산이다. 무명이나 광목을 삶아 풀을 먹여 다듬이를 올렸을 때의 손맛은 비단보다 곱고 매끄러우며 소박하다. 바느질은 두 길이 없다. 오로지 한 길뿐이다. 옆으로 가는 것은 순간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나는 50여 년을 해오면서도 힘들긴 해도 질리거나 하기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좀 쉬다가도 눈 뜨면 하던 것을 다시 잡았다. 자식 같은, 아니 자식보다 더 귀한 작품들이 있기에 후회는 없다. 요즘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옷의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 중에 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작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참으로 보람되고 고마운 일이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보존하느냐와 전수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 민족이 있는 한 우리 문화는 계속된다. 우리 문화이기에 귀한 것이고 보고 있으면 참 흐뭇하다. 내가 눈이 보이고 앉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복을 짓는 일이다. 실과 바늘, 가위와 옷감만 있으면 한자리에 앉아서 옷이 만들어진다. 무의 형태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나는 머릿속에서도 늘 한복 생각뿐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조차 없었다. 앞으로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한복과 함께할 것이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복식 연구가 조정아님의 인생책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께서 지금 스튜디오 제 앞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조정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생 이야기 속 바느질 이야기처럼 정말 한 길만 걸어오셨네요. 조정아님 덕분에 저도 그 열정 속에 푹 빠졌다가 나온 느낌이에요.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바느질이라 언제 어느 때라도 낯설지 않았고 한복이 우리 문화 중에 없덤이다 보니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복 기능사 준비를 하면서 시사간 침선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가도록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가만히 자리에서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을 침선과 함께 했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소복이 쌓인 작품을 보면서 작품마다의 사연이 새록새록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인생 책과 선생님 말씀 중에 침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침선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의복을 짓거나 침구를 만드는 그 모든 바느질을 통틀어서 하는 칭호가 침선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20년이 넘는 시간을 매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서울 갔을 때는 지리도 잘 모르고 지하철도 탈 줄 몰라 움직일 때마다 서울
분들한테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는 그때 당시 6시간 30분이 소요가 되었고 휴게소는 2번씩 쉬는 그런 장거리였어요. 6시 첫 차를 타고 가면 수업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새벽 0시 30분 고속버스를 타고 새벽에 터미널 도착하면 수업 시간을 기다리다가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기도 했는데 새벽에 갈 곳이 없어서 터미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하루 종일 수업 마치고 포항에 도착하면 밤 11시에서 12시가 되었죠. 침순에 깊이에 들었을 때에 서울을 오간 시간이며 경비 지출에 힘들었을 그 시간이 그래도 아마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죠? 고속버스를 탄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가신다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을 그냥 꼬박 세워서 차 안에서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전통 매듭을 매기도 하고 그다음 책을 보기도 하고 침선에 관련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현재 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바느질을 시작할 때에 처음 서울에 배우러 가게 된 계기가 포항에서 한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복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1997년도에 관인 조정화 오련 학원을 설립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 여건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네. 올해 5월에 학원을 폐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한복 연구실을 시작해서 한복 지도를 원하는 제자들 지도하고 그다음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포항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 거주하시는 여러 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생님들과 함께 2018년에 포항 무형문화재 이수자 협회를 설립해서 거기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문화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향토 무형문화재 침선장으로서는 포항에서 1호로 지정됐다고 하셨어요. 어떤 네.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4일 포항시에서 포항시 향토 침선장으로 포항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서 수업을 한 화려한 비단 옷을 다루는 기능보다는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향토적인 바느질과 한복을 좋아하고 아끼면서 한복 문화를 더 사랑하고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지정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한복을 지켜내고 후대에 곱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포항에 2호, 3호 쭉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요. 네, 지금까지 해오신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님께 전수받은 토속적인 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게 명이라고 하지만 광목이거든요. 네, 광순수 면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 두루막, 일반적인 서민의
옷이 있고요. 드라마 속 궁중복식과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의 복식 등 여러 가지 옷이 있고 출생하면서 입는 베네 쪼그리부터 임종할 때 입고 가는 수의와 그리고 출토복식 그리고 누비옷 등이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세월과 함께 쌓인 작품이라 혼자 보면서 행복해하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만지면서 막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방금 전 출토 복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생소해요.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건가요? 출토복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 속에서 나온 옷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덤 속에서 나온 옷을 말하죠. 선조들의 산소를 이장할 때 주로 나오는데 그 돌아가신 망자가 입는 수의랑 그다음에 그 망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공으로 여러 가지 옷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복식을 전문가들이 잘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잘 관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문화재 위원들께서 고정해 주시는 그 작품에 정확하게 치수와 직물 그리고 색상을 고정을 받아서 옷을 만드는 걸 재현해내는 것을 그 출토 복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시대의 복식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아주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싫고 끔찍한 옷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옷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침선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보물보다 아주 더 귀한 문화유산이지요. 그게 출토복식입니다. 우리나라 장묘 문화에서는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에 입고 살던 그 의복들을 전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쵸. 것이 풍습이라 네. 전해 내려오는 의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출토복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풍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까지 하셨던 작업들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면 제가 어떤 곳이라고 장소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네. 그곳에서 이 침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청을 넣어서 3년 3개월간 한복 봉제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아가씨였는데 재봉과 손바지를 겸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오후 4시까지요? 네, 네. 거기서 있었는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거기 몇 시간을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바느질을 한다는 거는 그냥 바느질 하는 것만 아니라 바느질 그 침선 자체를 하면서 내 모든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가씨도 자기가 지나온 그 어떤 행했는 행위에 대한 후회와 참회 같은 거를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는데 몇 시간을 계속 허느끼다가 잠들었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가끔 그곳 작업장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저를 청해서 그런 장을 열어주면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다른 곳을 다 제쳐놓고도 아마 그쪽으로 달려가서 침선 지도를 해주고 싶고요. 또
돌봐주고 싶은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평생 학습원에서 한복 강의를 하는데 2002년부터 이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한 학기가 4개월 가량의 수업 일정인데 수업을 마쳐 갈 즈음에 그 수료하실 분 한 분이 어른이신데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기 전에 읽어주셨는데 그 순간 마음이 찡하면서 바느질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침선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편지글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네, 제가 잠깐 읽어봐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다면은요. 네. 방송을 듣는 분들께도 읽어드리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하얀 치마를 만들 때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무엇이든 당장에는 필요 없더라도 부지런히 배우고 손을 아끼지 말라고 하시며 바느질만은 못하게 하셨죠. 지금 생각하니 당신께선 바느질이 힘들어서 딸에게는 못 배우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요. 새 생명에 꼭 필요한 베네쩌구리에는 무병장수의 뜻이 있고 탄생은 성공의 의미가 있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상이 지켜줄 것이니 몸에 지니고 길 떠나게 하고 신 같은 존재로 여기며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할머니 옷을 지어보려고 시작한 것이 또 다른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다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내가 만든 예쁜 색동 옷을 다 입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모임에 가도 손주들 베네쩌구리는 내가 만들어준다고 뻥을 치기도 했어요. 많은 교육을 받아봤지만 이번 학기처럼 창조를 하는 수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남삼숙님께서 써주신 편지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떠오르죠. 항상 그걸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네. 전통 복식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한복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입으면 우리 민족의 옷이 되고요. 한복이 해외로 나가서 외국인들이 입게 되면 그 외국인들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그 정서에 맞는 옷이라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양장스러운 한복보다는 한복의 고운 선에다가 양장의 편리함을 약간 더 가미를 하면 멋진 현대의 이 시대에 즐겨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이 한복을 직접 지으시는 침선인들과 입으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며 아끼고 잘 보존하면서 사용하다가 그냥 이렇게 버려질 게 아니고요. 후대에 곱게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아님의 소신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올해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요? 올해의 목표는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급하고 있는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는 우리 포항에도 다른 타 지방처럼 전통공예 전수관이 생겨서 그곳에 침선방에다가 한복스럽게 침선을 지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과 젊은이들에게 한복 짓는 기초적인 교육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한복이 이렇게 맥을 이어가게 하고 싶고 그로 인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복을 가까이 하게 해서 침선 문화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 시간입니다. 조정아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엄마 품 같은 포항입니다. 힘들게 살 때라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가 그 모든 것을 품어주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다독여준 게 우리 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애 말처럼 엄마 100살 넘어까지 살다가 다시 가고 싶은 곳도 포항입니다. 저도 많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긴장 많이 하셨는데 출연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잘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잘하셨어요. 나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다 하신 거죠?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지인이었습니다.